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준입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열립니다. 이례적으로 5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려서 이른바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데요. YTN 라디오에서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열기 직전까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생중계해드렸는데요. 주요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우리 아이들에게 슈퍼 수요일입니다. 어린이날이죠. 현재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날 새벽에 비가 그친 뒤에 낮에는 맑은 날씨를 보인다고 합니다. 마스크 벗고 뛰어놀고 싶어요. 얼마 전 뉴스에서 본 한 아이의 인터뷰였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 벗고 뛰어놀 그날이 곧 오겠죠. 어른들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번 어린이날입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고 이건희 회장 소유의 미술품이 국립기관에 기증됐습니다. 기증작품의 문화적 의미와 함께 미술품 상속에 대해 알아보고요. 2부는 부동산 세금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세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 소유의 미술품이 국립기관에 기증됐습니다. 기증된 작품 중에는 국보 제216호 정선필 인왕제색도와 보물 제2015호 고려 천수관음 보살도를 포함한 국가 지정문화재 60여 건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한꺼번에 세상으로 나온 작품을 두고 문화적 의미와 함께 미술품 상속에 대한 궁금증도 다양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미술평론가 아이프 미술경영연구소 김윤섭 대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윤섭입니다. 예. 자, 이번에 기증된 작품이 무려 2만 3천여 점입니다. 이 정도면 네네. 어떤 국가기관의 기준보다 박물관 하나 정도 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예. 정도면 충분히 넘치는 수량이고요. 예. 일반적으로는 박물관이나 특히 미술관 같은 경우에 등록을 하려면 예. 기본 2,300점 정도만 구비하면 된다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무려 2만 3천 점 정도면 굉장히 대표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관 혹은 박물관을 짓고도 남는다라는 평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예. 국립중앙박물관은 다음 달인 6월, 현대미술관은 8월에 공개가 됩니다. 지금 이 작품들 어디 있는 겁니까? 현재는 원래 소장처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 이 작품들이 굉장히 고가고 귀중하고 그리고 또 이송하기에 그게 쉽지 않는 상태거든요. 예. 워낙 관리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수장고가 구비되기 전까지는 아마 원래 소장돼 있던 곳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무려 2만 3천여 점이기 때문에 네네. 시간이 좀 제법 걸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런 일반적인 물품하고 달리 미술품은 포장 수준이라든가 그리고 보관되는 상태의 그런 환경적 예를 들어 항온, 항습, 습도라든가 온도 이런 부분들까지의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송 작업까지 하려면 아마도 이 정도 규모의 웬만한 군사작전에 비견할 정도로 아주 예민한 작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훼손 없이 이송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어떻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무진동 차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미술품을 운송하는 전문 차량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도로 이동 시에 가령 속도 방지턱이라든가 아니면 노면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크고 작은 충격을 가할 수 있거든요. 차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네네. 이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진동 차량이 별도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그 차량을 이용을 해서 움직여야만이 국보 지정 혹은 보물 지정 뿐만 아니고 현대미술 중에서도 굉장히 귀중한 고가품들을 안전하게 이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뒤에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뭐, 네. 그, 대표님하고 저와 긴장을 좀 풀 겸 가장 궁금한 게, 네. 우리 대표님께 그 이번 기증품 중에 한 가지만 선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거 달라고 하실 거예요? 네네네. 전 개인적으로는, 궁금해. 도자기를. 도자기요? 네네. 예. 왜 그러냐면, 예. 우리나라가 정말 우수한 작품들이 많고요. 예. 미적 수준이라든가 질적 완성도가 예. 완벽히 구비된 옛날 전통 미술품 내려오는 우리가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한 고미술이 아주 평가절하된 게 저는 현재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현대미술이 지금의 오늘에 있기까지는 무엇보다 그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예. 정체성을 확립시켜준 우리의 그런 고미술의 정수,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다시 할 때 이런 현대미술도 제대로 된 안목으로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기증된 작품들 뭐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특히 근대 한국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기증품들 굉장히 좀 충분히 보고 왔는데 네네.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까? 네, 뭐 이미 다 알려진 거는 고미술 쪽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60건이나 좀 포함됐죠.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인왕제색도라든가 그리고 고려 천수관음 보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익히 박물관 수준급이 있는데 예. 근현대 미술 부분에도요. 우리 국민화가로 일컬어지는 이중섭의 황소라든가 예. 그리고 박수근의 뭐 절구지라는 여인, 뭐 김한기 작품의 여인들과 항아리 등 예. 굉장히 아주 많은 대표작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이중섭 작가 이야기하셨는데 네. 이중섭 작가의 그 작품들은 이 제주도로 기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아직 될 예정이죠. 네. 예. 각 지역으로 이렇게 그 기증품들이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네. 나눠서 기증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좀 분분하긴 한데 한 곳에서 모여야 된다 혹은 잘한 처분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등등한데요. 예. 아마도 제 생각은 이런 고민의 결과는 정치, 경제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이 문화 역시 너무 서울 중심의 중앙 중심으로 집중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각 지역에 분배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문화 향수권에 대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작가, 예를 들자면 이중섭 미술관이 있는 제주도의 이중섭 작품, 박수근 미술관이 있는 또 그 양구의 강원도에는 또 박수근 작품, 이인성이라든가 대구 출신 작가는 대구로 이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그 지역민, 거주민으로 하여금 문화적 그런 자긍심을 좀 제고하는데 굉장히 그 배려를 하려고 하는 의도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작품들이 수도권에 좀 몰려 있으니까 네. 예, 이렇게 좀 분산해서 기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 교과서에서나 보던 이게 한국에 있었어라고 할 만한 해외 유명 작품들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고 오니까 뭐 샤갈, 피카소 이런 작품도 있던데 네. 예, 몇 작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니 해도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이제 화풍은 아마 서양 미술의 인상파 화가인 것 같습니다. 인상파 화가 중에 이제 모네가 있는데요. 수련이 있는 연못 대표작이죠. 그 수련이 아주 우리로 요즘 시기처럼 봄빛 혹은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는 연못에 수련들이 가득한 이런 작품들은 정말 볼수록 정감이 있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초현실적인 이런 현대미술의 첫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달리의 작품도 역시 켄타우로스 가족이라든가 피카소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거 함유되어 있어서요.
우리나라 미술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의 나름대로 형성된 그런 서양의 현대미술의 형성 과정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이번에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이번에 기증된 작품 중에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던 뭐 인왕제색도도 그렇고요. 네. 고려 천수가는 보살도도 그렇고 국보나 이게 보물로 지정이 됐단 말이죠. 예. 이런 문화재를 개인이 사고 팔 수가 있습니까? 팔 수 있으되 이거는 국가가 지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음성적이 아니라 양성적으로 예. 그리고 판매가 되더라도 그게 사적인 유용보다는 공적인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가 예. 혹은 재단이나 아니면 미술관의 공적 운영 자금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 제한적이지만 개인이 당연히 보관하는 건 가능하고요. 예. 사업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얼마 전에 그 간송미술관에서 고려 불상을 판매 경매에 내놨다가 여러 가지 이슈가 됐었던 이런 사례도 결국은 운영 비용을 좀 충당하기 위한 교육 주책의 일환이었다라고 많이 알려진 사례도 있죠. 예. 자, 기증된 그 미술품 금액으로 환산하면 뭐 적게는 2조, 많게는 10조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선의 인왕제색도 같은 경우도 가격이 굉장히 좀 감정가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정말 궁금합니다. 이 미술품 감정가는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시가 감정입니다.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원래 본 가치평가가 있고요. 미술품의 가치평가가 있고, 예. 그리고 그 미술품이 유통된다라는 전제하에 시가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은 이런 형식의 상속세라든가 뭐 기본적인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맞춰서 시가 감정을 하게 되는데, 예. 이 과정에서는 절대평가로서의 절대적인 고정 가격이 아니고 유동적입니다. 시가라는 부분들이 그 시즌, 그 시대적 그런 감성에 어떠한 부분들이 더 부합하는가에 따라서 인기도, 선호도에 따라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변동되기 마련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한국화 전통미술이나 한국화보다는 서양미술, 현대미술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시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가격보다는 굉장히 평가절하된 상태로 고미술이나 전통미술, 한국화 이런 장르들은 가격이 산정될 수밖에 없는 애석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 감정사분들 여러분이 좀 모여서 의견을 합체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개인적인 그런 자문격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특정 개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인 그런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감정 의뢰는 특정한 공인된 기관이나 여기서 공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라든가 혹은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그런 부분에 공인된 그 기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정식 의뢰를 하면요, 그 기관에서는 역시 복수의 그 감정위원들이 모여서 그 평가를 하고, 그것은 어느 경우에는 작품의 구성을 주로 보시는 분이 있고요. 어느 경우에는 재료 기법이라든가 이게 그런 상태 컨디션 체크하는 분이 또 따로 있고, 어떤 분은 시세, 요즘 유통하는 이런 빈번한 이런 시세 이런 부분들을 또 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공통된 마지막 결론을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번 기증이 미술품을 상속받을 때 내는 상속세 부담 때문이다, 뭐 이런 추측도 있는데 미술품 상속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아주 이게 보통 지금 2조다 3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벌써 편차가 1조 원이나 나기 때문에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는 어느 정도다라고 명확하게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게 그 상속세를 떠나서 기증을 한 작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이런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상속세 미술품 기증품으로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요 미술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처럼 기증하게 되면 따로 세금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하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오는데요. 네네. 이번 기증된 물품만 해도 감정기관별로 감정평가액이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사실 잘 모릅니다만 미술품은 가치 판단이 좀 불가능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네. 조세 회피 등의 또 악용될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 궁금한 사항일 것 같긴 한데요. 우선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은 세 기관이 했는데 당연히 가격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세 기관, 제가 알기로는 세 기관을 한 것을 아마 평균치로 계산을 해서 그런 기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두 번째 말씀하셨던 가치 판단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조세피라든가 기타 등등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들 충분히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죠. 그렇지만 어느 영역이든 이 범법을 하는, 그러니까 기본 상식적인 선을 위반하는 경우는 이미 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술품 전체에 대한 가치 판단, 이 과정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으로 작용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미술품 가치 판단을 할 때 주로 이 부분이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교감, 이 부분들이 많이 작용해서 어쩔 수 없이 주관적 평가, 그리고 정량적인 그 수치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 감성적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그렇다면 일반적인 그런 물품에 비해서 고부가 가치로 평가되는가, 이 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작가 개인의 향유품이 아니고 그것을 즐기는 것은 결국은 주변인, 불특정 다수, 우리 온 국민이기 때문에 미술품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공공재로서 공동의 자산으로서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 가치 보이지 않는 무형의 평가할 때 무형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술평론가 아이프 미술경영연구소 김윤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한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최초의 순수 아동 잡지 어린이를 창간한 방정환 선생의 호 잔물결이라는 뜻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방정환 선생은 부인에게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나는 여태 어린이들 가슴에 잔물결을 일으키는 일을 했소. 이 물결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오. 자, 1번 대파, 2번 소파, 3번 배고파. 자,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물을 소개해드립니다. 선물 저희 굉장히 많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타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번 밀키트 천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익산 함나 베델 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 수제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건강한 채소로 만든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애플리케이션으로 부르주아님께서 늘 귀로만 듣다가 드디어 오늘 앱에 가입했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니까 최영진님 이렇게 생기셨구나. 너무 반가워요. 개인적으로는 아나운서 중에 제일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라고. 보통 이렇게 생기셨구나라기보다는 잘생겼네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제일 재밌다기보다는 목소리 좋다고 하시는데 칭찬 쏙 빼고 이렇게 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 보는 생활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사무관님 나와 계시죠? 예, 지금 전화 연결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문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잘 됐네요. 예, 가끔 이렇게 전화 연결 안 돼서 저 여러분과 소통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2140번님께서는 슬라생 파이팅, 최영진 잘생겼다라고 하셨고요. 0606번님께서는 정답 보내주시면서 슬라생 항상 응원합니다. 1897번님 모든 어린이 파이팅이라고 하셨고요. 0777번님 최영진 아나운서님한테 최불암 선생님 버전으로 한번 시켜봐 주세요라고 이런 아이디어 주셨는데 예, 왜 자꾸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전화 연결됐다고 합니다. 자, 김유미 사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긴장했습니다. 갑자기 전화 연결이 안 돼서요. 자,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초등학생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아이가 학교 근처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달려오는 다른 차량을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아이들과 항상 함께 등하교하기도 어려운데요.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마련된 법령이 있나요? 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해서 안전하고 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인데요. 예.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3호와 별표 10 제6호부터 제9호에서는 주정차 금지 및 방법 위반할 경우에 예. 위반한 차의 고용주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하고 범칙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승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8만 원이었는데 12만 원으로 예. 승합차의 경우에는 종전에 9만 원이었는데 13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뭐 과태료 범칙급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운전자는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다른 또 꼭 알아둬야 할 사안이 있습니까? 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 지역은 예. 시속 50km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제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2019년 4월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올해 4월 17일부터 관련 내용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감옥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일반 도로에서의 통행속도를 매시 50km 이내라고 우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다만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한 노선이나 구간의 통행속도는 매시 60km 이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 이러한 속도 위반 시에는 초과 속도에 따라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승용차를 기준으로 초과 속도가 20km 이하일 경우에는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하고요. 초과 속도가 20에서 40km 이하일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그리고 초과 속도가 40에서 60km 이하일 경우에는 범칙금 9만 원에서 과태료는 10만 원. 초과 속도가 60에서 80km 이하일 경우에는 범칙금 12만 원, 과태료 13만 원이 부과되니까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